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게 됐어요.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올 때 좀 무서웠어요. 그거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1991년 8월 14일 끔찍하고 참혹했던 과거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용기를 얻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하나둘씩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하신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내 말에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이 죽은 거야. 참 이 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향하는 그 참혹한 이와 같이 그 당시를 증언하셨고 끔찍했던 기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고작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조선인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간호사, 가정부 등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이들을 꼬드긴 탓에 일제로부터의 갖은 수탈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제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배급을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악질적인 협박까지 해가며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하게 된 곳은 공장도 병원도 아닌 바로 일본군 위안소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인 여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강제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만 11세 초경도 시작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까지 끌고 가서 일본군을 상대하게 하는 비인륜적이고도 참혹한 만행을 벌였습니다. 조선인 여성들이 이렇게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뒤에는 하루에 20명 이상, 심지어는 70명까지의 일본군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 생각에 울거나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냐며 심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생리대라는 제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조선 여성들의 월경 시 생리대조차도 배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월경 기간의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누구보다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스로 더러운 천이라도 훔쳐 사용하다가 들켰을 때엔 모진 구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음부에 총을 쏴 죽이는 등 일본군 위안소에서 조선 여성이란 존재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5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도 번번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2015년엔 한일 합의로 인해 외교적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현재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한국 법원에서의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자 11분과 유족분들이 모여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을 재차 반송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듯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분들이 고령인 만큼 한시가 급했던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고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6분의 피해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남아 계신 5분 중 1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현재 4분만이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3일로 우리에겐 시간이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 면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까지 국가 면제론이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 면제론 이전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명의 타국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비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비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낸 소송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90대 초반 고령의 노인분들입니다. 일본은 이를 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가 한을 풀어줍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을 감으시고 고이고이 극락에 가세요. 이용수 할머니는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방송, 시상식 등에서 위안부를 알리고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착용함으로 간접적으로 위안부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많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제품 혹은 위안부 후원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착한 소비자 운동, 미닝아웃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미닝아웃, 즉 착한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주자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일제의 역사 왜곡, 만행에 대해 알리고 그에 따라 관련된 채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최근 자사 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후원하는 데에 그친다면 라카이 코리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카이 코리아는 해외에서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해외에 사는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일제에 참혹하고 비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발송되는 모든 라카이 코리아 제품에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영상 주소를 QR코드로 제작해서 부착 및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라카이 코리아가 QR코드를 활용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8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7광구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알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로 인해 다행히 7강구에 대한 관심이 불붙자 다시 한번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QR코드와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도 출시했습니다. 그중 두 디자인의 머그컵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소녀상과 빈 의자가 놓여져 있는 디자인의 머그컵은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원통함과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쓸쓸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소녀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디자인의 머그컵은 그 시절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뛰노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채 일제에 의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던 할머니들을 위로하고자 디자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머그컵 모두 평범한 머그컵이 아니라 처음 검정색 바탕의 단조로운 머그컵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래픽이 나타나 다른 머그컵과는 특별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를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이 있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픽이 점차 나타나는 모습은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머그컵은 We Will Remember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함께 출시된 팔찌에도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꽃과 소녀상의 의자 그리고 할머니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손의 형상을 각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손목만 봐도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우리에게는 현재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 촉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보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 피해자분들이었다면 일본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 거짓을 말한다. 현재 일본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끝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실이라 우기고 있는 거짓은 언젠가 우리의 힘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